셀트리온 화일 플러스 0.72% 상승, 제약은 플러스 0.7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53억의 매도를 보였고 기관 투자가들은 27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4,971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자사주 잔량 남은 것은 15,604주가 남은 상태입니다. 한편 제약도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31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은 33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모습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약간 다른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53억이 나오긴 했지만 UBS 창구를 통한 매도는 없었다는 측면인데요. 이것이 UBS 창구의 매도가 이제는 완전히 멈춘 것인지 일시적으로 잠깐 매도를 멈춘 것인지 변곡점이 아닐까 보이는데요.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는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표 주가를 상승하는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한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장, 셀트리온 USA의 법인장의 인터뷰 내용도 살펴보면서 미국 현지에서 보는 법인장 선에서의 진펜트라를 포함한 판매 전략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5월 24일자로 나온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진펜트라 시간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펜트라 시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주가도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월요일날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진펜트라 IBD 치료의 새로운 기준 이렇게 해서 IBD 치료제의 최신 연구 동향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나왔던 24일자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표 주가는 25만을 유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열렸던 2024 DDW에 대해서 실제로 참관을 해서 봤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IBD 치료제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염증성 장질환 유병률이 상승을 하면서 IBD 치료제 시장이 격변 중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셀트리온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은 진펜트라로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난 3월 4일자 보고서에서는요. 보수적인 접근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매수 권유로 생각을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지난주 열렸던 DDW 학회를 참관을 하고 나서 진펜트라의 상업화 성공을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제3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판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 따라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는 시간의 문제라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편의성은 기본이고 우수한 효과와 안정성이죠. 특히 이번 학기에서 리얼 데이터들을 실제 데이터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미국에서 진펜트라의 차별성을 극대화시켜서 적극적인 밀착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매우 높은 호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마케팅 영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IBD 치료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켰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성공은 유럽에서의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침투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더멘탈 실적 측면에서는요. 24년에서 25년으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영업이익률에 대한 전망을 1분기에는 2%지만요. 2분기부터는 10%대, 3분기부터는 20%를 넘어서죠. 22%, 4분기에는 26% 이렇게 해서 24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은
16%, 내년에는 39%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합병 이후 이제 진펜트라를 통해서 본격적인 제3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삼성증권에서도 똑같이 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키움증권의 보고서에서는요.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이번 DDW 학회를 갔다 왔다는 것이죠. 직접 확인하고 왔어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목표 주가는 22만원 선을 유지를 하면서 최선호주로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확인을 했다. 장기적인 안정성, 효능 데이터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 판매 영업 활동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한 추가 PBM 등재는 2분기에서 3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따라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1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액은 2천억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와 더불어서 염증성 장질환 쪽에 제품들이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올해 중순 이후부터 유플라이마의 본격적인 시장 침투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미국 현지 법인장인 토마스 누스비겔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현재 미국 법인의 인원은 63명이고요. 경쟁 다국적 제약사의 인력은 140명 내외가 되는데 6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채용 확대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포트폴리오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염증성 장질환 IBD 쪽으로는 충분한 포트폴리오 확보가 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크론병 쪽에는요. TNF-알파 억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플릭시맙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골든 스탠다드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크론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로서는 진펜트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펜트라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로는 확보된 환자군이 있다는 것이죠. 렘시마 즉 인플렉트라를 맡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위칭 시킬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온에서의 보관이 가능하다. 이것은 편리성이죠. 그 다음에 오토 인젝터 X지형을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크론병 쪽에 진펜트라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IBD 시장 규모를 추정을 보시면요. 23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5.7%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크론병의 성장률이 그동안 가장 높았다는 것이죠. 즉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강직성 척추염 이런 쪽의 환자들보다는 크론병 환자들이 2019년 대비해서 23년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환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크론병이 자가면역질환 환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진펜트라가 적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현재 영업 환경과 시장 침투 속도는 지난번에 화이자의 인플렉트라 당시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침투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PBM 협상 분위기도 기존 바이오시밀러와는 바게닝 파워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 많이 할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리베이트를 많이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번들링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진펜트라의 PBM 등재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 PBM 등재는 3분기 내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미국 현지 법인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TV 광고 등 광고 계획인데요. TV 광고는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IBD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주변에 한 달이 걸치면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중 광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즉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 3분기부터 시장 침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매출 증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오리지널 제품을 PBM 선호 목록 등재에서 내려놓게 하는 PBM 정책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법인의 손익분기점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펜트라의 또 다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미국에서의 최초 제품이었던 램시마 즉 인플렉터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신약이기 때문에 PBM과의 관계도 다르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했고 또한 영업의 자신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나온 보고서죠. 다올 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다올 투자증권은 적정주가, 목표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2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제목은 준비는 끝났다. 진펜트라 판매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번 DDW 학회를 통해서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완전히 입지를 굳혔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면서 시장의 평가도 좋게 나오는 보고서들이 나오지만 주가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 오늘까지도 계속적인 매도를 펼치면서 100만 주가 넘어서는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서 73만 7,761주가 UBS 창구에서의 매도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UBS의 매도는 멈춘 상황이죠. 오늘 5월 28일 외국인들은 87,530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 창구는 JP 모간 한 군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UBS 창구에서는 멈췄지만 JP 모간 창구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UBS 창구에서는 어느 정도 팔만큼 판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주력 창구 쪽에서 매도가 멈췄다는 것은 일말의 희망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박스권 내로 갇혀버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박스권 내에서도 저점을 높이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주 주가 움직임이 기간 조정을 더 연장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로점이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해서 큰 흐름상에 추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1단 상승 이후 2단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 국면인데 시간이 길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기로가 5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5월 마지막 날 주가가 양봉으로 가준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5월 시초가가 18만 7,900원이었기 때문에 5월 말에 18만 7,900원 이상으로 가준다면 5월 월봉은 양봉으로 바뀌면서 2단 상승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진펜트라뿐만이 아니라 주가 역시 시간의 문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